안녕하세요. 입시연구소 소장 백승환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지역 국립대학교 정시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한 5꼭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025학년도 대학별 정시 모집 정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2025학년도 정시 수능 반영 비율 및 반영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5학년도 정시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2025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작년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대학별 정시 모집 정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지역 국립대학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하고 일반 국립대학교로 나눠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역별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 지역인데요. 강원 지역 국립대학에는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가 있고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는 강원대학교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캠퍼스는 춘천하고 삼척으로 나눠져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 강릉 원주대 모집 정원을 살펴보게 되면 총 102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인문계는 33명, 자연계는 69명을 선발하고 있고 예체능계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를 보게 되면 인문계열은 257명, 자연계열은 445명, 예체능계가 40명으로 총 74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원권을 살펴보게 되면은 강릉 원주대학교하고 강릉대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인 강원대의 모집 정원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 국립대인 강릉 원주대학교는 102명으로 대부분이 수시로 선발하고 있고 정시 인원은 좀 적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시 모집이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에서 수시 2월 인원은 정시 2월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대학은 국립대학교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국립대로는 한경국립대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이 13명, 자연계열이 57명, 그리고 자율전공으로 공통선발이 52명, 그리고 예체능이 57명을 선발하고 있어서 총 17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경국립대도 모집정원이 정시 모집정원은 많지 않고 대부분 수시에서 먼저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 충북대가 있고요. 국립대학교로는 한국교원대 그리고 국립한국교통대 이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로 남아있는 것들이 충북대학교하고 국립한국교통대가 이제 통합에 관련된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아직은 이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의 모집 정원을 살펴보게 되면 총 795명을 선발하고 있고 인문계열은 208명, 자연계열은 546명, 예체능계열은 4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보다는 자연계열 선발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국립대로서 한국교원대를 살펴보게 되면 인문계열은 88명, 자연계열은 51명, 그리고 예체능계열가 52명에서 총 191명, 그리고 국립한경대가 인문계열이 34명, 자연계열이 117명, 그리고 예체능계가 8명에서 총 15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사범계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모집 인원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역시 수시에서 먼저 선발 인원이 많고 정시 선발 인원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제 전체가 대부분이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 모집 정원보다는 자연계 모집 정원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수시 모집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고 정시 모집 인원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충남 지역입니다. 충남 지역에는 국립대학교가 공주대학교만 있죠. 그래서 인문계열은 30명, 자연계열은 61명, 그리고 자율전공으로를 인문자연 공통으로 선발하는 64명, 예체능계가 35명에서 총 19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수시 모집 위주로 선발하고 있어서 정시 모집 인원은 상당히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 인원보다는 역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시 모집이 종료된 후에는 정시 2월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권에는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 충남대가 있고요. 그리고 국립대로는 국립한밭대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통합을 위주로 이제 통합을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대를 살펴보게 되면 충남대 모집 정원이 정시 모집은 1,15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인문계열이 332명, 자연계열이 712명, 그리고 예체능계가 11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문보다는 자연계 선발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립한밭대 같은 경우에는 총 10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인문계열은 25명, 자연계열은 65명, 예체능계는 10명에서 총 100명을 선발하고 있고 역시
국립 한밭대도 자연계열 중심의 대학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모집 정원이 역시 많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권입니다. 전남권의 국립대학교는 국립목포대, 국립목포해양대, 그리고 순천대 이 세 개의 대학이 있고요. 먼저 국립목포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총 66명을 선발하고 있고 인문계열은 14명, 그리고 자연계열은 47명, 예체능계열은 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집 정원이 상당히 적죠. 수시 모집 인원이 이제 정시 이뤄될 경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좋은 결과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까지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립목포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을 선발하지 않고 있고 자연계열에서만 5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총 32명을 선발하고 있고 자연계열에서만 3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립순천대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열의 모집 정원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시 모집에서 학생들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시 모집 인원이 이월 인원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문자연 모두 인원 수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가 있습니다. 전남대 광주 캠퍼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총 916명을 선발하고 있고 인문계열은 287명, 자연계열은 613명, 그리고 자율전공으로 11명을 선발하고 있고 예체능계는 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입니다. 전북권에는 국립대학교에 국립군산대가 있고요. 지역 거점 국립대로는 전북대가 있습니다. 먼저 국립군산대를 살펴보게 되면 총 111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인문계열은 22명, 자연계열은 63명, 자율전공으로 9명, 예체능 15명에서 총 11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1133명을 선발하고 있고 인문계열은 263명, 자연계열은 655명, 자율전공은 18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3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주권에는 제주대가 있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 총 648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여기서 초등교육과 33명은 제외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은 229명, 자연계열은 372명, 예체능 계열은 4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권입니다. 경북권에는 국립대학교가 국립경북대 그리고 국립금호공대 이 두 개의 대학이 있고요. 국립경북대는 경북도립대학교하고 안동대학교가 내년부터 통합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급 모집 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고 인문이 16명, 자연이 1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부분이 수시로 모집을 선발하고 있고 나머지 정시 모집 인원, 2월 인원이 발생하게 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총 227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계가 139명, 자연계가 3명, 그리고 자율전공이 8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227명은 적긴 하는데 인문계열이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많이 있죠. 공대대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마 자율전공이 대다수가 자연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모집 정원이 자율전공 쪽의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 지역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 경북대학교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총 956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인문계열은 235명, 자연계열은 636명, 그리고 자율전공으로 60명을 선발하고 있고 예체능계는 2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에는 국립대학교가 3개가 있죠. 먼저 국립대학교로 국립부경대가 있고 국립대학교로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 부산대가 있습니다. 먼저 국립부경대를 보게 되면은 모집 정원이 719명, 그리고 인문계열이 159명, 자연계열이 429명, 그리고 자율전공이 63명, 예체능계가 6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지역에 있는 일반 국립대보다는 정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대로서 국립한국해양대가 있습니다. 한국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259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인문계열이 73명, 자연계열이 181명, 예체능계가 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도 역시 자연계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 선발 인원이 좀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학교는 1,59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모집 정원이 많은 대학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에서도 1,590명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가 557명, 자연계열이 966명, 예체능계가 6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으로는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와
국립대인 국립창원대 이 두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총 893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인문계열은 299명, 그리고 자연계열은 568명, 예체능계열은 2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총 263명을 선발하고 있고 인문계열은 93명, 그리고 자연계열은 138명, 자율전공으로 15명, 예체능계열은 1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025학년도 대학별 정시 모집 정원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일반 국립대 모집 정원보다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모집 정원이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보다 학과나 모집 정원이 좀 적고, 그리고 지역 거점대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보다 지원율이 좀 낮아서 그 학생들 모집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우선 선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보다는 일반 국립대가 수시 모집 정원을 많이 늘려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자유전공 학부의 인원 신설로 인해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 중심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올해 수능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학, 미적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자연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이 자율전공에서 공통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율전공학부에 지원할 경우에는 유별리 상황을 잘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예과의 인원 증원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약 1,500명 정도 인원이 증원이 됐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지역에 있는 의예과의 인원수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전형의 의예과의 지역인재 전형이 선발 인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있는 수의예과라든가 혹은 약학과, 그리고 일반 지방 대학에 있는 약학과와 관련됐을 때 일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점수가 하락 가능성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상위권에 있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라든가 공학계열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지역에 있는 의예과에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에 의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라든가 지역 대학에 있는 약학과라든가 수의예과, 그리고 치의예과, 한의예과에 관련된 학과들이 상위권 학과들의 점수가 다소 소폭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돼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의 정시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시 모집 등록 마감 후에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해서 정시의 모집 정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도 마찬가지고 지역 국립대도 마찬가지인데 대체적으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기가 있는 상위 점수에 있는 학과들부터 하위 학과들까지 점수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특히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 있는 인기 있는 학과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대학들의 학과들이 서울 중하위권에 있는 대학들과 점수가 겹치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 두 대학에 비슷하게 동시에 합격했을 때에는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좀 다소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시에 이월된 인원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정시 모집에 지원할 때에는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유리하게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점수가 낮고 좀 불리할 거라고 예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이월된 인원을 잘 고려를 해서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지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시 모집 정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수능 반영 비율 및 반영 영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대학별 정시 전형 방법에서 정시 수능 반영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대체적으로 수시 모집과는 달리 수능 위주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능 100% 반영하는 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 대다수의 대학이 수능 100%를 반영하고 있고 충남대 사범계열이라든가 부산대 의예과 그리고 국립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수능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때에는 수능에 대한 중심으로 지원하고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반영하는 수능 반영 영역 비율과 가산점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정시 반영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수능 반영 영역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나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영역을 모두 다 반영한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 탐구도 2과목을 먼저 반영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국립군산대, 목포해양대, 국립부경대, 부산대, 그리고 국립순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국립한국교통대, 국립한국해양대 등 상당히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4개 영역에서 탐구 2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탐구를 1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4개 영역을 반영하는데 탐구 1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국립창원대가 탐구를 1과목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과목에 대해서 1과목에 실패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남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창원대를 잘 유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 가산점이나 감점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를 반영하고 탐구는 2과목을 반영하면서 영어에서 가감점을 반영하는 대학은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이 2개 대학만 영어에 대해서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개 영역을 모두 다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영어에 대한 비중이 낮고 상대적으로 국어나 수학에 대한 반영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 2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 쪽에 지원하는 학생에 따라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반영 영역으로는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가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요. 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에서 4개 영역을 모두 다 반영하지만 그중에서 우수한 영역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치의학과만 4개 영역을 모두 다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국수 영탐 중 3개,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학은 지정이고 국영탐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할 수 되어 있고 인문자연 모두 탐구 과목은 1과목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에서 택3, 즉 여기서 4개 영역 중에서 우수 영역 3개만 반영하고 있고요.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는 지정이지만 수학하고 탐구 1과목은 2개 영역 중 1개는 선택으로 되어 있고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영어는 지정이 되어 있고 국어하고 탐구 중에서 1과목을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국립 한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국수 영탐 중에서 탐구 1과목을 반영하면서 3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수학을 지정하고 있고 국어, 영어, 탐구 1과목에서 택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수능에서 우수한 영역을 고려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선택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수능 활용 지표가 있습니다. 수능 활용 지표는 수능을 반영을 할 때 점수가 3개의 이제 점수가 나오죠.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이 이렇게 3가지 점수,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대학들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선택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하고 국립대학교들의 수능 활용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 이렇게 3개 영역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경상국립대, 국립부경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그리고 국립해양대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 탐구에서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경북대학교하고 전북대 이 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하고 전북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에서 대학에서 발표하는 백분위 점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유불리를 확인하신 후에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부분의 대학들이 백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냐,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냐를 먼저 판단 내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반영하는 수능 영역 반영 영역과 그리고 영역에 대한 총점, 즉 표준 점수에 대한 총점, 백분위에 대한 총점을 계산한 후에 표준 점수로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백분위 반영한 대학이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유불리를 확인하신 후에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표준점수 100분위를 보게 되면 유불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동점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도 고려 사항으로 해서 100분위 반영대학과 표준점수 반영대학의 유의불리를 확인한 후에 대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2025학년도 정시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정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 수능 반영 영역이 되겠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대학별로 점수를 환산했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반영하는 반영 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점수라고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같고 100분위 점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본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잘 본 영역에서 얼마큼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어느 대학인가를 여러분이 잘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권역별로 각 대학들의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원권입니다. 강원권의 이제 국립 강릉 원주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강릉 원주대는 이제 수능 반영 영역을 보게 되면 인문 자연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텍스3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치의학과만 제외하고는 치의학과 4개국 모두 다 반영하고 한국사까지 반영하지만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만 반영하고 수능 활용 지표는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문계를 보게 되면은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33.4%씩 반영하고 있어서 유불리를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탐구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어도 33.3%, 수학도 확률 같은 게 미적분, 기하 세 개 중에서 어느 것도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영어도 33% 반영하고 있는데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두 과목을 대부분이 시험을 보는데 한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탐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은 똑같이 수학도 확률 같은 게 미적분 기하에서 공통으로 모두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탐구도 4가지 모두 다 인문계와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유불리 상황에서는 탐구가 비중이 클 수가 있겠고요. 특히 3개 영역을 반영하고 모두 다 33.3%씩 반영할 때에는 탐구 한 과목에 대한 중요성도 중요하고 영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어가 보통 이제 국립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은 2등급에서 3등급 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3등급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영어의 각 등급별 점수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입니다. 지역 거점 국대인 강원대를 살펴보게 보면요. 먼저 인문계를 보게 되면은 국어가 30% 그리고 수학은 확통, 미적분, 기하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것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20%를 반영하고 있고 영어는 30%, 과탐은 4과직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은 20%입니다. 수능 반영 비율은 수능 반영 지표는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는데 사탐 선택을 하는 학생들한테 10%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탐에 두 과목을 반영하는데 10%를 반영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이나 직업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문계 쪽에 있는 사회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대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20% 그리고 수학은 세 개의 과목들 중에 선택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30%를 반영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20%, 사과직을 반영하는데 탐구가 30%를 반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한테 10%, 그리고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 그리고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각각 10%를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확률 같은 걸 선택한 학생이라든가 사회탐구라든가 직업탐구를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가 아무리 좀 높다 하더라도 강원대학교 자연계열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그리고
탐구는 과학을 선택한 학생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권에 있는 한경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국어가 총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는데 탐구는 지정이고 국수 영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는 사과탐을 반영하고 있고 20%를 반영하고 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국어가 40% 그리고 수학이 어느 과목도 선택 가능한 40% 그리고 영어도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경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한테 15% 가산점, 굉장히 많은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과탐에도 10% 가산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경국립대 자연계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보다는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 영어,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지역입니다. 충북 지역에 있는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점국대에 있는 국립대학교인데요. 인문, 자연 모두 다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어 30%, 자연계열, 수학은 확률 같은 게 미적분 기하를 어느 것도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요. 20%를 반영하고 있고 영어는 20% 그리고 탐구 영역은 4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면서 30%를 반영하면서 두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다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도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국어를 20% 반영하고 있고 수학을 30%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 20% 사과탐 탐구를 반영하는 대학이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학 계열, 수의학 계열, 그 다음에 수학, 정보통계,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자연계열 학과는 별도로 이제 조금 다른데요. 이 대학 같은 금방 말씀드린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는 20%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영어는 20%, 탐구 영역은 과탐만 지정을 해서 30%에서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대학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도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탐을 다 반영하고 있고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겠지만 의학학 계열이라든가 수의학과 그리고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꼭 선택한 학생만 지원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도 과탐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립한국교통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활용 지표는 100분의 1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모두 다 국어 33.3%, 수학도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이 33.3%, 그리고 영어도 33.3%, 탐구 영역도 사과탐 33.3%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고 가산점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문자연 어느 학과든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충북 지역에 있는 한국교원대입니다. 교원대 같은 경우 먼저 인문계열에서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는데 국어에서 27.5% 그리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이 25%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25%, 탐구 영역이 2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7.5%, 수학이 17.5%. 그래서 수학이 다른 교육학과나 유아교육, 특수교육과보다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중이 약간 낮은 편이지만 영어가 30%로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우수한 성적,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탐구 영역은 사과탐을 반영하면서 2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반영하는 학과가 있는데요. 그다음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영어교육 그리고
그래서 수학, 미, 가가 10% 가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30%,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수학 어느 것도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20%를 반영하고 있고 영어가 25%, 그다음에 탐구가 사과탐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지표는 역시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22.5%, 아니 국어가 22.5%,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이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가 22.5%, 탐구 영역은 사과직 두 과목에서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은 탐구 과목을 사과탐만 반영하고 있고 직업탐구를 반영하는 학생들은 응시하는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권에 있는 대학 국립공주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수능 활용 지표는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 33.3%씩 반영하고 있고 탐구 영역은 사과탐을 반영하면서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이 모두 다 열어놨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활용 지표는 100분위이고요.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은 수학은 지정입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탐구 중에서 두 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은 수학이 33.3%,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국어도 33.3%, 영어도 33.3%, 탐구도 사과탐 한 과목에서 33.3%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대부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공주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저권에는 이제 충남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교인 충남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을 보게 되면 먼저 수능 활용 지표로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모두 공통입니다. 그리고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을 보게 되면은 국어는 45%, 수학이 25%, 물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고 탐구는 사과직을 반영하면서 두 과목입니다. 그리고 30%를 반영하고 있고 한국사를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 등급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중에서 국가안보융합 전형이 있는데 국어는 40, 수학 30, 영어는 가산, 사과탐을 반영하면서 30%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국어에 대한 반영 비중이 45%로 굉장히 많고 탐구 비중도 두 과목 30%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어에 대한 비중이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에서 이제 자연계열 학과를 보게 되면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의학학 계열, 수의학 계열, 수학과, 수학교육과, 정보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반영 비중은 현재 자연계열과 모두 다 동일하지만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만 지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과탐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의학학 계열, 수의의 수학, 수학교육, 정보통계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반드시 수학과 과학탐구의 선택 과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연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5% 그리고 수학은 45%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이 모두 다 열어놨고요. 그리고 영어도 물론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탐구 영역은 과탐하고 직업탐구를 반영하고 있고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도 역시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전에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탐구, 사과탐 30%를 반영하고 있고 과탐의 10%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다시 한번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의료학과, 소비자, 공업사범 계열, 그다음 농생명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이 사과직에 반영하고 있고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탐의 10% 가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수학에 대한 반영 비중이 45%로 굉장히 높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가 45%지만 자연계열은 수학에 대한 과목이 45%로 상당히 많고 그리고 탐구의 비중이 상당히 큰 대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영어를 가산점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은 국어 탐구 중심, 자연계열은 수학 과탐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 한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 모두 100분위 1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을 보게 되면은 인문자연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만 반영하고 있고, 인문계열은 국어가 33.3%, 수학이 33.3%, 그리고 영어 33.3%, 탐구가 4과직해서 33.3%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3개 영역을 선택하면 되겠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율전공에서 국어가 30%, 수학이 40% 지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영어가 33.3%, 탐구가 4과직에서 30%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전공은 국어가 33%, 수학, 그 다음에 33.3, 영어가 33.3, 탐구가 33.3%입니다. 그래서 자율전공은 인문계열과 같은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고, 자연계열 아까 제가 잠깐 실수를 해드렸는데, 자연계열은 수학이 지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국어가 30%, 영어가 33.3%, 사과직이 탐구가 30%라는 걸 고려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남권입니다. 전남에는 이제 3개의 국립대학이 있다 그랬죠. 국립목포대, 국립해양대, 국립순천대 이 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국립목포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목포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활용 지표가 100분위 1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반영 영역은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가 지정이고 수탐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40% 지정이고요. 그리고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이 30%를 반영하고 있고, 영어가 30%, 그리고 탐구가 4과직을 반영하면서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40%, 영어 30%는 지정이고요. 수학과 탐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데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에서 10%를 가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 국탐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국어가 30%, 그리고 수학이 40%, 영어가 30%, 탐구가 4과직해서 30%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수학과 영어가 지정입니다. 그리고 약학계열은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한 학생만 지원할 수가 있겠고요. 과탐도 역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에서 10%, 그리고 과탐에서 5% 가산점이 주고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만 선발하고 있는데요. 수능 지표는 활용 지표는 100분위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반영 영역은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국어가 20%,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를 모두 다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를 반영하고 있고, 영어가 30%, 그리고 탐구는 4과직 을 2과목 반영하는데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이제 약학과하고 현재 정시 모집에서는 약학과하고 간호학과만 선발하고 있는데 수능 지표는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탐이 지정이고 국수형 중에서 택 2고요. 그리고 간호학과는 수학과 영어가 지정이고, 그 다음에 국어, 탐구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도 되어 있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한테 가산점이 10%, 그리고 과탐이 5%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학과 간호학과 모두 다 33.3%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택 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남대, 광주 우주권에 있는 전남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이제 선발한 방식이 조금 다른 대학들보다는 조금 복잡하니까 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지원 전에 확인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모두 이제 인문자연 모두 다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수능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을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은 국어가 40%,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다 선택할 수 있고요. 30%를 반영하고 있고, 영어는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4과직 2과목씩 반영하고 있고 3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30%, 국어가 30%, 수학이 3개 선택 과목 모두 다 선택할 수가 있고요. 40%로 상당히 반영 비중이 높은 편이고, 영어도 역시 가산점이고, 탐구 영역도 4과직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고 2과목이면서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중에서도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데요. 국어가 30% 그리고 수학에서 확률고 통계를 제외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만 지원할 수가 있고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영어에서는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는 과탐과 직탐을 선택한 학생들만 반영할 수 있고 사탐만 선택한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두 과목이고 30%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계열과 의학학 계열, 그 다음에 수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0% 그리고 수학도 역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으며 40%를 반영하고 있고 가산점, 영어는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은 과탐만 지정을 해서 과탐만 응시한 학생들이 두 과목을 반영해서 30%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북 지역입니다. 전북대학은 이제 국립군산대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수능 활용 지표는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반영 영역은 인문자연 모두 다 국어, 수학, 영어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을 보게 되면 국어가 30% 그리고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다 선택할 수 있으며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탐구 과목은 4과직 모두 다 반영하면서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국어가 20%,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다 반영하고 있고요. 30%로 수학 반영 비중이 자연계열은 높은 편이고 영어는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사과직 두 과목에서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가산점이 과탐 한 과목에 5%, 두 과목의 경우에는 10%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군산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게 되면은 수학에 대한 비중과 영어가 등급을 반영하는데 3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과탐 과목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00분위 역시 탐구 과목이 되겠고요. 수능 반영 영역은 국수, 영탐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문계열은 국어가 40% 그리고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이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는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은 사탐과 과탐을 반영하고 있고 두 과목을 반영하면서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0%,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반영하면서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역시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고 탐구 영역은 사과탐을 반영하면서 30% 역시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외적인 이제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0%, 수학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지정하면서 50%, 영어는 역시 가산이고 사과탐을 반영하면서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반영 비율 50%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원 전에 수학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학학 계열, 수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0% 그리고 수학에서 40%를 반영하는 건 일반 자연계열과 동일하지만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중에서 자연계열, 공학계열, 간호, 그다음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0% 그리고 수학이 40%, 영어가 가산점이고요. 그리고 사과탐이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과는 과학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지원 전에 반드시 모집 단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주대학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권에 있는 제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활용 지표는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은 4개 영역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가 30%,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다 선택할 수 있고요. 20%를 반영하고 있고 영어가 20% 그리고 탐구 영역은 사과직 30%두 과목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국어가 20% 그리고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다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20% 그리고 사과직은 30%를 반영해서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외적인 학과들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수의학과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지정했고 그리고 과학도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의학과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를 꼭 선택해야 되고 과학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한 학생만 지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물교육, 물리교육은 과학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지원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경북 지역입니다.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립 경북대, 국립 금호공대 이렇게 두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국립 경북대를 살펴보게 되면요. 인문제와 모두 수능 지표는 100분의 1 반영하고 있고 수능 반영 영역은 국수, 영탐 중 택 2입니다. 그 두 과목만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는데 50%씩 반영하고 있고요.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인문제에 모두 다 열어놨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도 사과직을 모두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지표가 100분의 1을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반영 영역은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다 3개 영역,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33%씩 반영하고 있고 인문자연 모두 다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다 응시한 학생들 모두 다 지원할 수가 있겠고 탐구 영역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한 과목씩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쪽에 가산점이 있는데요. 자연계 학과와 자율전공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한테 15% 그리고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한테 5%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쪽에 있는 모집 단위와 자율전공은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과학을 응시한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 지역에는 경북대학교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죠. 수능 지표로는 표준점수 플러스 100분의 1을 활용하고 있고요.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을 살펴보게 되면요. 인문계열은 국어가 37.5% 그리고 수학은 25%를 반영하면서 화학영어 통계, 미적분, 기하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12.5% 그리고 탐구 영역이 사탐, 과탐 두 과목이고요. 그리고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좀 모집 단위별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모집 단위가 지정된 것들 먼저 살펴보게 되면 농생명 계열, 의료, 식품영양, 사범계열 중에서 수학교육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학과들, 말씀드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5%, 수학이 37.5%인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다 선택할 수 있고요. 영어가 12.5% 그리고 과탐일 지정에서 두 과목으로 25%, 한국사가 가산점이 있고요. 그리고 산림적용, 아동, 간호, 글로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5%,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37.5% 그리고 영어가 12.5%, 사과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탐, 과탐 모두 선택할 수 있으면서 25%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연계학과는 모두 다 국어가 25%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7.5% 그리고 영어가 12.5%, 탐구는 사과탐을 모두 다 응시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요. 25%를 반영하면서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조금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한번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국립 부경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수능 지표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반영 영역은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0%,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다 응시한 학생이 지원할 수가 있고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20%, 그다음에 탐구는 사회 과학탐구 모두 다 반영하고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국어가 25%,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30%, 영어가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과탐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고 두 과목을 반영하면서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점을 반영하는 게 있는데요. 인문계열에서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 7%, 과탐 원을 선택하는 학생이 3%, 그리고 과탐 2가 5%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연계열에서요, 있습니다. 그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수능 지표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 4개 영역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어가 30%, 확률과 통계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수학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고 25%를 반영하고 있고요. 영어는 20%, 그리고 탐구 영역은 사과탐을 반영하면서 두 과목입니다. 25%, 그리고 한국사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연계열 중에서 건축, 조경,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IT 응용공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인데도 불구하고 국어가 20%,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0%를 반영하고 있고 수학은요 어느 과목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어가 20%, 그리고 대부분의 자연계열은 과탐을 지정해서 30%인데 아까 말씀드린 건축, 조경, 디자인 테크놀로지, IT 응용, 그다음에 응용은 사회하고 과탐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중에서 공학계열, 의학학계열, 사범계열, 자연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0%, 그리고 수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응시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30%를 반영하고 있고 영어는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과탐이 30%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 수능 반영 영역은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어가 32.5%,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3개의 선택 과목 모두 다 응시하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22.5%, 그다음에 영어가 25%, 탐구는 사과탐이 20%두 과목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가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국어가 22.5%,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다 응시할 수 있고요. 32.5%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25%, 그다음에 탐구는 사과탐 20%두 과목입니다. 그리고 가산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 한국사는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산점을 반영한 학과들이 있는데요. 항해융합, 기관시스템공, 그리고 해사인공지능학부는 수학에서 미적분의 10%를 반영하고 있고 그 외에 모집 단위는 미적분의 20%, 그 다음에 과탐 과목의 두 과목의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에 있는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회탐구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불리한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남 지역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수능 지표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활용 반영 영역은 국수, 영탐 4개 영역을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0%,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선택 과목을 모두 다 열어놨고요.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20%, 탐구는 사과직 두 과목에서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들은 국어가 25%,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이 30%를 반영하고 있고 영어가 20%, 그리고 탐구는 사과직해서 25%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약학계열, 수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5%, 그리고 수학이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해서 30%, 그리고 영어가 20%, 과탐 지정 25%두 과목입니다. 그리고 가산점이 있는데요. 과탐 1, 2 또는 과탐 2 두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한테는 5%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창원대인데요. 국립창원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 수능 반영 영역은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어가 30%,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다 선택할 수 있고 25%, 그리고 영어가 20%, 탐구가 사과탐 한 과목에서 25%, 자연계열은 국어가 25%, 확률과 통계,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다 선택할 수 있고 30%, 그리고 영어가 20%, 그다음에 사과탐 25%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각 대학들의 이제 수능 반영 영역비를 살펴봤는데요.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그 다음에 탐구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과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지원하실 때에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학과 쪽에서 수학하고 과탐에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원 전에 어떤 대학이 가산점을 반영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한 5가지 변수가 생겨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변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대학별 수능 반영 영역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 모집은 수능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수능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 수능을 반영하는 영역별 반영 과목에 따라서 그리고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4개 영역을 반영한 대학이 유리한가, 3개 영역을 반영한 대학이 유리한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이 각 대학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국어하고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뭐 탐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대학마다의 그 비중이 좀 틀리고요. 반영 비율이 정도가 틀리고 자연계열도 수학과 같음이 높긴 하지만 대학별로 약간의 수준 차이,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반드시 계산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유불리를 확인할 때에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하셔서 어느 대학이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 거점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과 서울 지역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겹치는 라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역에 살고 지방에 살고 있긴 하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하고 서울 소재대학과 동시에 같이 지원한다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도 반드시 대학별 수능 반영 영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신 후에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예과 지역인재 전형의 영향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요. 의예과의 지역인재 전형이 상당히 이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서는 점수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에 한정돼서 뽑기 때문에 의예과와 관련되었을 경우 예전에 비해서 점수 하락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락의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학계열이라든가 약학과라든가 수의학과라든가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한의학과, 치의학과 같은 상위권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가 약간 하락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시 2월 인원의 변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사립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교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도 상당수 수시 모집을 많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과 거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과 수시 모집에서 점수 겹치는 대학들이 많아서 6번 수시 모집 복수 지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동시 합격했을 경우 서울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아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도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서 지원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모집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시 모집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상당히 지역 거점 국립대보다는 더 비율적으로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전공학부에 대한 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율전공학부의 인원수가 상당히 올해 신설되면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쪽에서 많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자연계열 쪽에는 특히 미적분과 기하 쪽을 응시한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작용할 수가 있어서 자연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이 약간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의 활용인데 잠시 후에 이제 입시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입시 결과를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대교에서 발표한 어디가에서 70% 컷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 컷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70% 컷의 점수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 대학에서 전년도에 반영했던 방법을 가지고 된 점수이기 때문에 환산된 점수이기 때문에 그 점수에 대한 구조도 이해하시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어디가 나온 환산 점수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에 나와 있던 자료는 참고 자료이니까 참고 자료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이제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전에 입시 결과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한 개 군, 가나다 군 중에서 한 개 군에서는 반드시 안전지원을 하나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는 가군과 나군에 대부분이 많이 가 있죠. 그리고 일반 국립대학교는 다군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지역 거점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에 모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한 개 군에서는 안정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두 개 군에서 뭐 약간의 상향이라든가 소신 지원 쪽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정시의 합격률을 높이는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4학년도 국립대학교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어디가에 모두 다 발표된 자료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입시 결과는 70% 컷이고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게 되면 한번 강원대학교를 한번 볼까요? 강원대학교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제일 점수 낮은 게 백분위가 71.1 그리고 제일 높은 게 77.9 그리고 가운데 75.4라고 써 있는데요. 제일 낮은 71.1은 강원대학교 인문계열 모집단위 중에서 점수가 백분위가 71.1로 제일 낮은 학과가 71.1이고 백분위가 제일 높은 게 77.9 그리고 제가 임의로 그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70% 컷의 백분위를 평균을 낸 게 75.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강원대학교 인문계열 학과는 백분위가 71.1부터 79.9 점수에 가 있는 모집 단위에서 70% 컷이 결정이 됐구나라고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특징적인 게 보이시죠? 대체적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모집 단위 간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반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 간의 점수 차가 상당히 큰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하나의 팁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자연계열은 아무래도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의학과라든가 수의학과, 약학과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점수가 좀 낮은 학과와 그리고 제가 임의로 계산해 놓은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발표된 점수들은 대학에서 발표한 점수이기 때문에 대학의 모집단 작년도에 수능 반영 비율을 적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했다는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지역 국립대학교의 정시 지원 전략에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은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역적인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도 의학학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과에도 같이 지역 인재 전형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지역 인재 전형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수능 반영 영역 비율이라든가 가산점에 반영되는 것들이 제가 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지원을 하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 영역에서는 반드시 안전 지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수능이 쉬운 상태에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향 지원 추세가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하나 정도는 안정권을 지원하시고 나서 나머지 한두 개에서 상향이나 소신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지원 전에는 담임 선생님과 아니면 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2025학년도 지역 국립대학교 정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정시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가능한 한 이제 수시에 모두 합격하셨으면 바라겠고 그렇지 않는다면 정시 남은 기간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정시에도 잘 전략을 세우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